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적석 문답을 하는 도어스태핑,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완성을 거뒀죠. 자, 거기에 대한 소감을 물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이겁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태풍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경제 심각성,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경제 심각성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변 인수를 통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당 그리고 야당에 특히 민주당은 대패를 했죠. 대패를 한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분이 격화되고 있고 비대위가 전원 사퇴를 해서 비대위를 대체하는 비대위가 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분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여기 이 진보 성향 언론이나 보수 성향 언론이나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비판을 하는 그 기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내부 역학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당권 경쟁 또 나가서 아직 5년이나 남았지만 차기 대권 구도 이것까지도 벌써 내다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같았던 경기도지사 선거 개표 상황, 또 강주 투표율 37.7%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런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보시면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대선 지고 나서는 젖 잘 싸. 그리고 재선 지고 나서는 내 탓이요. 지선 지고 나서는, 대선 때 패배하고 나서는 0.7% 차이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들을 했죠.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대선에 졌으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이번에 이재명이 다시 출마를 하고 당대표였던 송영길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그런 결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젖 잘 싸, 이것이 이번 지선 패배의 원인이다. 자,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지고 나서는 서로 너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비대위가 어제 책임지고 총사퇴를 했죠. 지난 대선에서 지고 나서 윤호중 그리고 젊은 여성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투톱으로 출범을 했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지방선거 패배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맡아서 당을 운영하기로 했죠. 대선 때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 사퇴한 윤호중은 패배 책임론이 있었지만은 원내대표로서 있었지만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논란을 빚었죠. 그리고 비대위는 대선 결과에 대한 반성보다는 0.73%포인트 차 석패를 먼저 앞세워서 젖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입법 강행을 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지는 행보를 보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이재명, 송영길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를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종의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그런 분석이 많죠. 편하다고 생각한 개항을에 출마를 했고 그 개항을의 자리를 비켜주고 송영길은 그때 대선 때 당대표였는데 이재명이 출마하도록 개항을 자기 지역구인 개항을 자리를 비켜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또 참패를 했죠. 자, 그래서 많은 언론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당의 원로뿐이 아니고 각 소량파들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 이재명계 빼고는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은 자기 방어 남탓 정치에 국민이 질렸다.
그래서 친문을 중심으로 또 원로들도 이 두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계 그리고 친명계, 친이재명계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문 의원들이 단체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명길 책임론, 이재명, 송영길, 명길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명길 책임론, 이것이 앞으로 언론에 많이 다뤄질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죠. 야당 원로들도 계속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일제에 나서서 비판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까지,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언론이죠. 친민주당 논조인데 3면에 대선 연장전을 만든 이재명, 송영길 참패 안긴 자책골 됐다.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마치 연장전처럼 두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지방선거를 뭐 총괄선대위원장 한 사람은 맡고 한 사람은 서울시장 그 후보로 뛰는 바람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보 정권이. 자, 이것이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패장들의 자숙 없는 등판 강행, 대선 불복 프레임을 자초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졌지만 잘 싸웠다. 오만에 빠졌다. 자, 성적표가 패배에서 참패로 바뀌었다. 대선에서는 0.73%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졌죠. 패배에서 참패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 때문이다. 아주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자, 패배에서 참패로 바뀌었다. 이것이 조선일보에서 분석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 이런 겁니다. 대선 때는 0.73% 차이로 졌죠.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은 전국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수는 1199만 명, 53%입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976만 명, 43%. 그러니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표가 53%입니다. 다 합하면은. 17개 다 합하면, 다 평균이 53%고 민주당은 43%, 그러니까 10%포인트나 앞섰죠. 지난 대통령 선거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데 비하면은 대선 연장전 성격이 된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확실히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분석이.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역의원 그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한 유권자는 1160만 명, 51%.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는 927만 명, 41%. 10%포인트 이것도 국민의힘이 앞섰죠. 자, 그러니 대선 때에 비해서 한 석 달 만에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졌는데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이 성적표가 패배에서 참패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명길 때문이다. 이재명, 송영길. 자, 이렇게 되니 이 이재명은 이제 이천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것이 친문 쪽의 주장이고, 아니 그래 이재명이 물러나면 누가 할 거냐? 사람 있느냐? 이것이 이재명 쪽의 주장입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3면에서 양쪽의 핵심 전해철, 친문 핵심 전해철, 그리고 친명 핵심 정성호 두 사람의 인터뷰를 나란히 실었는데 이재명은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재명이 물러나면은 누가 대체할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런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불가론, 아마 이재명 쪽에서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친문 쪽에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전해철은 이재명 당권 도전에 반대한다. 8월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이번에 출마했다. 그리고 대선에 이어서 일단 선거 패배. 이재명은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죠. 일단 선거 패배 반성부터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명 핵심 정성호는 현재 당을 개혁하고 이끌어갈 인물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친문 쪽의 전해철은 대선은 5년이나 남았다. 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친명 핵심 정성호는 민주당이 민심을 못 읽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본인도 민주당이지만 지금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을 친문 쪽에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선거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지금 티격태격하면서 책임론을 또 오락가락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예상보다 크게 양쪽이 충돌을 하면서 8월 당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광주를 지켜봐야 되는데 광주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중앙일보가 그것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광주 37.7% 역대 최저 투표율 외 럭보기사입니다. 지고도 반성 없는 민주당, 강조가 침묵의 해초리를 들었다. 지고도 반성 없는 민주당, 강조가 침묵의 해초리를 들었다. 자, 어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선 후보, 전 총리, 전 당대표도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호남의 사상 최저치 투표율,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비토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주, 전남, 전북 다 이겼죠. 단체장, 강력단체 선거 다 이겼는데 울상이다. 싹쓸이하고도 울상이다. 왜 그러냐? 압도적인 득표율과는 달리 치명적인 투표율 때문입니다. 투표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3월 때 치러진 대선 투표율은 무려 81.5%. 그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리고 4년 전 지방선거도 59.2%, 거의 60%였는데 이번에 37.7%. 그리고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에 50.9%. 이것도 아주 낮은 건데 그것보다 더 낮아서 37.7%. 강주 역대 지방선거 최저 투표율이 2002년, 20년 전에 42.3%였는데 그것보다 낮다. 왜 그럴까?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몰표를 준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엔 침묵의 해초리를 들었다. 민주당을 따끔하게 혼냈다는 이야기죠. 투표 불참을 통해서 대선에 지고도 반성과 쇄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맥이 풀렸다. 민주당 지지층,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맥이 풀렸다. 자, 그동안 이 호남에서는, 강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에서는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를 내세우면 당신이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로 PK, 인구가 많은 PK, 부산, 경남, 울산 이쪽 출신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노무현, 문재인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원래 조국 이야기도 있었고 김경수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이재명이 나섰는데 결국은 5년 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맥이 풀려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기분이 안 나서 투표를 많이 포기를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많은 또 그 변수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당권 경쟁이죠. 당권 경쟁, 또 그 다음에 대권 경쟁인데, 당권 경쟁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죠. 그래도 지금 당권 경쟁에 시동을 거는 것은 내년 6월에, 예정대로 하면은 내년 6월에 선출될 당대표가 그 다음 해에 치러질 총선의 공천권을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벌써 당권 경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의 조기 사퇴로 인해서 전당대 당대표 선출에 앞당겨질 수도 있죠. 이준석은 지금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접대 의혹으로 징계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준석은 방어하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특사로 간다고 친서를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한다든가, 뭐 어제는 또 느닷없이 혁신위원회라는 걸 띄웠습니다. 최재형 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지금 당장 혁신을 시작하겠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속 당의 중심에 서 있기 위해서 하는 자구책들이죠. 자, 어쨌든 이 당권 경쟁에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윤핵관, 이준석, 안철수 삼각구도. 동아일보는 그렇게 봅니다. 윤핵관, 이준석, 안철수 삼각구도. 윤핵관이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뭐 권성동, 뭐 장제원, 뭐 윤한홍, 뭐 이런 의원들, 김은혜 전 의원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대통령 그 측근 그룹에서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준석도 버틸 것이다. 안철수 이번에 국회에 진입해서 3선이 된 안철수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3분 지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이준석은 계속 위태위태합니다. 또 여기에 또 오세훈도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물론 서울시장이어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에도 관심을 표명을 하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지원을 하고 그럴 수는 있는 것이죠. 지금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조기 사퇴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것도 동아일보 분석입니다. 이준석이 내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원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차기 당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집권 여당이 됐죠. 집권 여당이 됐고 야당이 다수당인데, 자, 이준석 정도의 정치력 그리고 체급으로 과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민주당과도 서로 소통이 되고 막 그런 그 정치력이 높은 인물이 당 대표를 맡아야지. 이준석처럼 계속 뭐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죠. 자, 국정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든든한 조력이 돼야 되는데, 자, 이준석 체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권 이야기 벌써 나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이면에 실었습니다. 차기 주자 많아진 여당,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각축.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자, 각축을 벌인다. 한때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뭐 유시민, 조국, 김경수 막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갑에 당선돼서 3선 중진이 된 안철수, 내년 당대표를 일단 노린다. 당대표를 하면서 세력을 넓혀서 대권에 도전한다는 구상이고, 이 오세훈, 최초의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지면서 자기 유력대 예선 주자로 꼽히고 있고, 자,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는데, 이 당 본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많이 밀렸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기 때문에 대중성이 가시를 했죠. 나는 대중성이 있다. 이래서 상당히 앞으로 4년 동안 지금 구도가 이 지방선거에 이번에 당선된 홍준표를 예를 들면 대구시장 4년을 하고 나면은 다음 대선에 1년 남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장 4년을 그대로 채우면서 대선 준비를 차곡차곡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음 대권에 다가갔을 수가 있는데, 홍준표는 당선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4년을 해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자기 대권을 노리고 대구로 셀프 하방을 한 것이죠. 본인이 하방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일성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대구시장의 입지와 전혀 다른 시장이 되겠다. 자, 과거 대구시장의 입지는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현안에 대해서 거의 정책을 하고 했지, 전국적인 현안, 국정에 대해서는 거의 메시지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입지와는 전혀 다른 시장이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뼈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4년 동안 본인이 하방을 해서 대구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사사건건 간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견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직접적으로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SNS를 통해서 본인이 즐겨하는 지금 젊은 세대와 같이 소통하는 공간도 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야기죠. 홍준표의 목소리를 내서 정책에 해당 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계속 밝혀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자, 이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래 권력으로 또 올랐죠. 그때도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간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니까.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 운영 중에서 좀 잘못 간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죠. 가령 세종시 수정 문제나 4대강 건설 이런 것 가지고 보건설 이런 문제로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죠. 자, 지금 홍준표는 그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던 대구 경북 TK 정치권, 그 TK 정치권의 대표적인 주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홍준표 시장도 지금 박근혜 벤치마킹을 하면서 미래 권력으로 떠오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겠다는 야심을 보인 말이 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대구시장의 입지와 전혀 다른 시장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